며칠째 딸하고 소식이 교환이 안 된다. 남자하고 아마 동거 생활하고 있었나 봐요, 딸이. 왜 딸이 지금 전화 안 받냐 그랬더니 서울에 자기 동거녀 가서 친구들이랑 놀더니 나 일본 가서 돈 좀 벌어갖고 이렇게 올 테니까 그런 줄 알아보고 전화 끊었다는 거예요. 일본에 간 거 확실하냐? 그랬더니 이놈이 하는 얘기가 내가 공항에 직접 데려다 줬어요. 아까 서울에 친구들이랑 놀다가 간다며. 바로 간. 그러니까 말이 이상한 거예요. 야,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으니까 너 노트북하고 휴대폰 갖고 강릉으로 와. 트렁크를 딱 열었는데 딸의 여행 가방. 만지지 마세요. 못 만지게. 이 사건은 2013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강릉에서 식당 일을 하는 이 씨, 54세 여성입니다. 예. 며칠째 딸하고 소식이 교환이 안 된다. 소식이 두절됐던 딸이 너무 걱정된다라고 해서 이제 연락을 한 건데요. 며칠 전 딸의 생일이어서 앞두고 아마 간단한 통화를 했었나 봐요. 근데 그때 딸이 그냥 뭐 왠지 모르겠지만 자신한테 화가 나 있는 것 같다. 이게 마지막 통화였다. 찜찜하게 그러니까 딸하고 딸 생일 며칠 앞두고 딸하고 통화를 했던 모양이에요. 딸은 아마 이제 강원도 인제 쪽에서 남자하고 아마 동거 생활하고 있었나 봐요, 딸이. 근데 딸이 이제 자기 생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머니 오시라고 아마 전화한 것 같아요. 엄마 강릉에서 인제 얼마 안 되니까 같은 강원도니까 내 생일이니까 좀 와라 했는데 엄마가 식당 일 때문에 나 못 가. 이러니까 이제 기분 안 좋게 화가 나가지고 전화를 끊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딸이 연락이 영 안 되니까 이제 이 강릉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실종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게 2013년 10월 16일입니다. 이제 A양이라고 일단 편의상 얘기를 하겠는데 29살이다. 그리고 8월 24일부터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행방도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접수를 했었던 겁니다. 그러면 8월 24일부터 10월 26일까지니까 거의 2달이네요. 네, 인제경찰서에서는 그 실종된 딸 A 양의 그 핸드폰의 발신 여부를 일단 확인을 하는데요. 이 딸 같은 경우는 3개의 핸드폰을 아마 그러니까요. 네 사용을 하고 있었나 봐요. 명의가 이제 3대인데 한 대는 꺼져 있었고 한 대는 동생이 사용하고 있었고요. 아마 남동생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한 대는 동거남인 최 씨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의만 이 여성 거로 돼 있는 거죠? 네, 이 세대. 동거남은 29살이라고 하더라고요. 최모 씨요. 네. 또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강원소방청 119 상황실에다가 그 A 씨의 실제 사용 그 휴대폰 위치 추적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게 아마 이제 마지막 그 위치가 나온 모양이네요. 강원도 인제군 덕산리 소재 아파트 근처 기지국이었대요. 근데 최종 그 사용한 시간은 또 안 나왔다고 그래요. 위치는 나오는데 그 마지막으로 쓴 시간은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통신사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통신사도? 네, 그래서 오히려 통신사에서 다시 발신지 추적을 했는데 이번에는 위치는 안 나오고 또 시간은 나오면 네, 그 119에서 했을 때는 시간이 안 나오고 통신사 했을 때는 위치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게 또 같은 거라는 또 단정도 할 수도 없고 이거 애매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발신지 추적할 때 기지국 위치 거기 보니까 실종자 그 아파트 근처 기지국이니까 거주지가 포함되죠. 그 근처니까. 그렇다면 경찰 입장에서 볼 때는 거주지 인근에서 마지막 통화하고 사라져 버렸고 지금 몇 달째 연락이 안 되고 있고 이렇다면 이건 단순 가출로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제일 먼저 어쨌든 수사의 처음 시작은 신고를 했던 가족부터 일단은 그렇죠. 네. 신고자부터 조사를 하죠. 그래서 엄마를 이제 10월 24일 날, 10월 16일 날 신고를 네, 했잖아요. 그래서 10월 24일 날 오후 5시경에 인제경찰서에서 이제 오라고 부른 거네요, 강릉에. 네, 엄마는 강릉에 있으니까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직접 통화한 게 8월 18일이다. 딸하고 그렇게 얘기했고 네. 딸은 인제에서 동거인 최 씨하고 같이 있다. 요거까지 엄마한테서 나오고요. 네. 동거남 최 씨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 그렇죠. 라고 물어봤더니 딸이 데려와서 인사를 시켰고 그래서 뭐 동거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나는 사익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동거인하고 관계. 네. 그래서 그렇다면 마지막 통화가 8월 18일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 좀 얘기해 주라 라고 했더니 딸 A가 술에 취했대요.
엄마 나 8월 22일이 생일이잖아. 그러니까 한 3, 4일 있다가 생일이네. 그러니까 나 엄마 인제야 오면 안 돼? 그랬더니 엄마가 야 나 식당일 해야 되는데 못 가. 그랬더니 딸이 됐어. 그러면서 퉁명스럽게 그게 화났다는 거예요. 전화를 뚝 끊었대요. 그 이 신고자 이 씨는 2001년도에 첫째 딸하고 갓난아들하고 같이 탈북을 하다가요. 첫째 딸은 이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져 죽어요. 아들이죠, 갓난아들. 그러니까 동생이죠, 이 둘째. 네. 이 사람하고 탈북해서 중국에서 머물다가 2010년 7월 달에 한국에 입국을 했어요. 근데 이 엄마는 얼마나 진짜 이 가슴이 아파요. 저 얼음 두만강을 첫째 딸, 그 다음에 본인, 갓난아들, 그 아들을 데리고 넘어오다가 얼음이 깨지면서 첫째 딸이 빠져서 죽었어요. 근데 지금 둘째 딸은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8월 22일 날이 생일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네. 딸이 오래는데 안 온다고 됐어 그러고 끊었으니까 엄마는 얼마나 찜찜했겠어요. 계속 마음속에. 그래서 이제 8월 20일 날 막상 생일날이 되자마자 오전에 전화를 했대요, 딸한테. 그런데 안 받았어요. 동거남 최 씨 전화번호도 알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왜 딸이 지금 전화 안 받냐 그랬더니 일하러 일본 갔대요. 서울에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일본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서울에 자기 동거녀 가서 친구들이랑 놀더니 전화 띄고 와가지고 나 일본 가서 돈 좀 벌어갖고 이렇게 올 테니까 그런 줄 알아고 전화 끊었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도 이 점이 의아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예전에도 일본에 간 적은 있는데 그때마다 자신에게 엄마 나 일본 갔다 올게 라고 말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삐져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생일날 오라고 그러는 거 엄마가 안 간다고 그러니까 삐져서 이번에는 말 안 하고 일본 가지 않았을까? 하여튼 그래서 다시 물어봐요, 그 동거남한테. 일본에 간 거 확실하냐? 그랬더니 이놈이 하는 얘기가 내가 공항에 직접 데려다 줬어요. 아까 서울에 친구들이랑 놀다가 간다면서. 바로 간. 그러니까 말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찜찜하기는 해요. 엄마 네. 입장에서도 이거 왜 자꾸 말이 바뀌어? 그랬더니 아유 그냥 자우지간 내가 데려다 준 게 맞아요. 그러면 전화 확 끊어버려요, 이 새끼가. 그러니까 엄마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이틀 뒤에 8월 24일 날 다시 통화하는 거예요? 네, 다시 통화합니다. 근데 딸이 이제 그럼 일본에 갔을 거 아니야. 너 딸이 일본에 있는 거 확인은 했니? 어떻게 확인했니? 그랬더니 노트북으로 화상 채팅했고요. 카톡으로도 연락했어요. 자주 한다 이거지. 네. 연락을 주고받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건 확실하다 그 소리죠. 그렇지만 엄마는 그래도 이게 말 바꾸고 그런 게 의심이 가서 야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으니까 너 노트북하고 휴대폰 갖고 강릉으로 와. 그러니까 또 그놈이 흔쾌히 알았어요. 그러더니 계속 미뤄요. 내일 간다, 모레 간다, 차일피일 미뤄요. 그러다가 오기는 옵니다. 네, 근데 그게 2달 지난 10월 14일입니다. 근데 10월 14일 날 얘가 강릉에 오기 전에 그날 밤 7시경에 이제 그 딸이 문자가 와요. 뜬금없이. 사위는 도착하기 전이에요, 강릉에.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디 있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왜 채땡땡에게 전화해서 이런저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냐. 또 채땡땡에게 이상한 말 하면 다신 안 봐. 그 문자가 먼저 7시경에 오고 난 다음에 이 자식이 도착을 해요. 네, 근데 엄마는 문자를 이제 보니까 딸이 있나 보다. 그럼 그래서 바로 전화하겠죠. 전화하잖아요. 근데 전화를 안 받아요, 딸이. 안 받아요. 이제 그 문자만 딱 보내고 안 받아요. 네. 그리고 밤 11시 30분경에 이제 그 최땡땡이가 엄마한테 왔어요, 강릉에. 그래서 이제 자 내용 보여줘. 아까 그 화상 채팅하고 휴대폰으로 노트북으로 그러니까 내용 보여달라 그랬더니 이 새끼 또 버리는 줄 알아요? 내가 만지작거리다 다 지워져 버렸어요. 그래. 이때부터 엄마는 의심이 이제 빠져. 이건 뭐 볼 것도 없죠. 의심 안 갈 수가 없죠. 근데 엄마가 그냥 단순히 의심하는 게 아니라 문자를 딱 봤는데 딸이 평소에 쓰는 말투 그래, 같은 어이가 거. 있죠, 그죠? 네. 근데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죠. 그래서 딸한테서 문자 왔다는 거를 이제 그 동거남 최 씨한테 물어봐요. 얘가 최땡땡이가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한테 자주 연락이 와서 내가 힘들다. 그러니까 또 그 얘기 들으니까 또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또 미안한 생각도 드는 거예요. 내가 너무 쪼았나? 그래서 라면 2박스하고 홍삼 건강식품 1박스를 또 주네요. 그래서 이제 라면 2박스 건강식품 1박스 하면서 트렁크를 딱 열었는데 여기서 또 반전이 와요. 이 트렁크에 뭐가 있냐면요. 딸의 여행 가방. 여행용 가방. 그리고 그 외국 갈 때는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다 핸드백이 거기 딱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겠죠, 엄마께. 이거 뭐야? 일본 갔으면 당연히 가져가야 할 그 물건들이거든, 이게. 그래서 살펴보려고 딱 그 붙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놈이 바짝 달라붙으면서 이거 건드리지 못하게. 이거
자기 물건 건드리는 거 엄청 싫어요. 어머니 만지지 마세요. 못 만지게. 그렇게 그 10월 14일 날 동거남 최 씨가 이렇게 왔다 갔었는데요. 엄마가 인제 경찰서에 있는 사람들하고 딸의 경찰관들? 집으로 함께 같이 간 거예요. 경찰관들 네. 점심 때쯤 갔다 그러네요. 네. 문이 잠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못 들어가고 있었고 오후 4시 30분이 됐어요. 시간이. 그때는 이제 경찰관 아마 들어간 모양이에요. 사무실로. 같이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점심 때 12시 정도에 가서 문 잠겨 있어서 연락 안 됐으니까 한 서너 시간 기다린 거예요. 네. 기다리다가 혼자 가가지고 문을 두들기니까 그때는 그 최땡땡이가 문을 열어줘요. 이제 어머니가 나 좀 들어갈게 그랬겠죠. 당연히 들어가죠. 네. 들어가 봤더니 그 화장대에 딸아이의 향수, 화장품, 핸드백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도 한번 보았겠죠, 엄마가. 근데 그때 여행 가방하고 핸드백이 있었었잖아요. 없어졌어요. 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또 엄마가 물어보죠. 나한테 만지지 못하게 하더니 이거 어쨌어? 그랬더니 이 새끼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가 의뢰하며 버렸다는 거야. 말이 너무 바뀌니까 이제 막 화내면서 따졌어요. 너 그때는 내 딸이 그거 만지면 안 된다고 만지지도 못하게 하더니 네 맘대로 의리수거함에다 그거 버려? 그리고 그거 새 건데 왜 버려? 뭐 이러면서 따진 거예요. 막 따진 거예요. 또 지는 그런 적 없다고 잡았대요. 그러면서 10월 24일 그러니까 한 일주일 있다 이제 경찰서 조사하네요. 네. 감식하죠, 차량 내부. 네. 거기서 몇 가지 발견되죠. 트렁크 안에 이제 머리카락 3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뒷좌석 가운데 그 핸드폰 메모리 카드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뒷좌석 바닥. 네, 거기에 거기도 머리카락 한 점. 루미놀 시약 반응도 하죠. 혈흔 네. 검사하는 거죠. 네, 근데 루미놀 반응에 뭐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 SD 카드 이제 이거를 다른 휴대폰에다 이제 꽂아서 확인을 하니까 네. 좀 지금 없어진 그 A 씨의 셀카 사진하고 동영상이 저장이 돼 있더래요. 케이스하고 배터리를 그 분리해 가지고 하지 않으면 메모리 카드가 빠질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일부러 뺐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게 왜 뒷자리에 있을까요? 이것도 쌓여 있을 거예요. 이때 경찰들도.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하나 지켜보는 누린이 있죠. 있죠. 차량 블랙박스. 그렇죠. 예. 근데 2013년 10월 19일 하루만 딱 그 하루치만 녹화돼 있대요. 그러면 이제 그거 뽑아가지고 혹시 이제 삭제했으면 디지털 포렌식 해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이건 지방청에 보내면 가능하니까요. 네. 그래서 다시 이거는 이제 의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휴대폰. 아까 마지막 위치가 덕산면 그 본인들이 살고 있는 그 아파트. 원룸 아파트 주변이었잖아요. 그 주변 수색을 해요. 그러면서 휴대폰 그 메모리 카드만 빼고 휴대폰 던졌을 수도 있잖아. 자, 그러면 또 이제 하나 또 중요한 거죠. 일본에 갔으면 게임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는 출입국 기록. 그 기록만 찾아보면 되죠. 출입국 내역만 확인하면 되죠. 그런데 마지막 2013년 5월 31일 날 일본에서 출국을 해서 한국으로 7월 23일 날 입국한 게 확인이 돼요. 그러면 일본 갔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이거는 이 여성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없어진 건 명백한 거죠. 일본 간 적 없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돈 쓴 내역 같은 거 있나? 그렇죠. 네, 이제 계좌 추적해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했고요. 또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당연히 경찰이 조사하죠. 오후 6시 46분경에 인제에 있는 H마트에서 57,400원 썼어요. 이때는 아마 동거남하고 같이 돈 썼던 것 같아요. CCTV에. 네. 그리고 엄마랑 통화하고 난 다음 날이죠. 네, 네. 8월 19일 날 그 오후 4시 52분에는 37,050원을 결제를 했고요. 또 8월 26일 날 여기도 H마트입니다. 네. 거기서 저녁 8시 12분에 13,800원을 썼는데 문제는 신용카드를 누가 썼냐면 최 씨가 썼는데 이때는 최 씨밖에 없는 거예요. 8월 19일, 8월 26일 그러면 엄마랑 통화하고 그 다음 날. 네.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갔다고 주장하는 그 8월 26일. 요때는 동거남 최 씨가 쓰고 있는데 H마트에서 쓴 거네요. 네. 한 5만 원어치 상당 썼네요. 근데 이제 뭐 그 외에는 그 A 씨가 사용한 흔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동거남 최 씨밖에 없어요. 경찰이 조사할 거는. 자, 8월 18일 날 저녁에 집에서 A 씨하고 또 술을 먹고 있을 때 원래는 서울에 있다가 간다고 그랬는데 이건 말이 바뀌어요. 자기 동거녀하고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에 갑자기 동거녀가 나 내일 일본 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 며칠 8월 22일 날이 지 생일날이라 자기 같이 있으려고 생일 선물도 주고 그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내일 간다고 그러면서 오늘 저녁에 술 먹다가
자기한테 얘기를 하길래 좀 많이 섭섭했다 나도. 그래도 그냥 어쩌냐 잘 다녀오라고 나 얘기했다. 그리고 이제 8월 19일 날 당일날에요 늦게 일어났대요. 그래서 아침을 먹고 12시쯤 돼가지고 지가 인제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에 데려다주고 이제 갔다 일본으로. 그리고 지는 출근했대요. 밤 10시쯤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 안 받더라? 안 받더라. 9월 17일 날 그 발신자 제한 표시로 아까 전화 온 얘기했던 게 거? 응. 다다. 그래서 나는 아이씨 일본에서 딴 남자 생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나 너희 엄마한테 시달린다 메시지 이런 걸 보냈대요. 그러면서 지가 보낸 카톡 화면을 또 보여줘요. 그래 평소에도 다투면 말없이 나가고 일주일이고 보름이고 연락이 안 되는 여자였다. 트렁크. 이건 엄마가 이제 그 경찰에다가 신고할 때 얘기한 내용일 거예요. 의심스러운 거. 그쵸. 트렁크에 있던 가방하고 핸드백은 사실은 그 동거녀가 버릴 물건이라고 해서 내가 대신 버려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장모 될 사람한테는 손도 못 대게 했었는데 그게 말이 여기 다른 거죠. 경찰도 이거 다 이제 진술 녹화하면서 기록해 두는 거죠. 동거남 최모 씨는 저 2대 갖고 있었어요. 휴대폰에. 하나는 이 사람이 일하는 게 뭐냐면 가스 배달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스 배달 일을 하면 가스 회사에서 사장이 투지폰을 하나 줘요. 저 받고 날르고 하라고 그 투지폰 하나. 네. 또 하나는 동거녀 A 씨가 사준 거. 네. 근데 A 씨가 왜 사줬냐면 투지폰은 카톡이 안 되잖아. 카톡 하기 위해서 A 씨가 사준 거. 요 2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실종자, 그다음에 동거남 거 2개, 남동생 거 하나. 그 4개 다 조사를 해서 거기에 통화 주고받은 사람들 다 도출을 해갖고 네. 그 사람들 대상으로 A에 대해서도 물어보기 시작해야 돼요, 경찰은. 근데 이 수사를 다 했는데도 특별한 게 하나도 안 나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일 집중해야 될 거는 동거남 최 씨하고 지금 없어진 A 씨하고 둘 사이에 주고받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과거에 서로 어떻게 주고받았는지를 한번 보다 보니까 5월 13일부터 7월 23일 날 일본에 가 있었잖아요. 음성 통화가 26건이에요. 우와. SMS 문자가 51건. 열흘간 네. 아니 2달 열흘간에. 달간. 그럼 일본에 가 있는 동안에 그 전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막 음성 문자 막 주고받았던 그런 패턴이 있는데 네. 이번에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찰들이 요거 확실히 이번하고 저번하고는 다르네 하는 걸 대조를 했고요. 네. 특히 출국 전날 그 8월 18일 날 밤 11시 38분이에요. 네. 그때 2분 통화한 게 있었는데 두 사람 간에 네. 이게 근데 말이 안 되는 거 경찰 입장에서 볼 때. 아니 왜냐하면 다음 날 일본 간다고 얘기하면서 술 먹었잖아요. 네, 그때 그 시외버스 옆에 있었는데 무슨 전화를 주고받아. 그게 말이 안 되죠. 네. 그리고 다음 날 시외버스 터미널에 데려다 주고 자기가 밤 10시경에 전화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잘 도착했냐고 전화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A 씨는 전화를 안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발신 기록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요. 발신 기록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요. 9월 17일 날 거기서 전화가 전화 왔다. 왔다고 그랬잖아. 발신자 표시 제한. 그리고 통화를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뭐 없어요. 이때는 업무용 이 투지폰 있잖아요. 이건 가스회사에서 이미 더 이상 취업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갖고 정지시킨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전화가 올 수가 없어요, 이건. 그러면 경찰이 비빌 거는 통화 쭉 주고받았던 사람들을 전부 추려가지고 그 사람들 대상으로 이 A 씨를 물어봐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대다수가 성매매 연관자들하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협조가 될 리가 없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아마 동갑내기 이제 그 탈북 여성 정모 씨가 있었나 봐요. 이제 가명입니다, 이 정모 씨. 이분은 이제 가까이 지냈대요, 이 A 씨하고. 그래서 이분한테 이제 탐문을 좀 했더니 이분도 안 해요, A 씨 생일을. 그래서 생일을 22일 날 07시경에 A 씨한테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냈대요. 그 메시지를 보내면 그전 같으면 득달같이 고마워하고 답장이 온대요. 답장이 없어요. 그래서 2번에 걸쳐서 직접 전화를 했대요. 또 안 받아, 전화도. 그래서 11시 반쯤에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너 왜 전화했는데 안 받아? 그때 이제 문자를 보냈죠. 네, 그랬더니 답장이 왔네. 와요. 근데 그러면 8월 22일이죠, 그날이. 네. 출국한 이후에요. 일본에, 이제 지금 이들이 네. 얘기한 대로라면 네. 짧은 답장이 왔대. 근데 여기는 내용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요. 뭐라고 하냐면 지금 부산 내려와서 시어머니하고 밥 먹느라고 전화 못 받았어. 나중에 참. 전화할게. 근데 다음에 또 연락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일본 가 있어야 할 사람이 갑자기 부산 내려가서 시어머니랑 밥 먹고 있어? 이 정도 진행했을 때는 경찰은 범인은
이미 특정한 겁니다. 증거 찾기죠. 네, 사실은. 거의 이제 좁혀간 겁니다. 모든 그 신호와 모든 증거들이 최 씨의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게 밝혀지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실종자 A의 그 행적이 아니라 이제 동거남 최 씨 행적을 중심으로 그 사람 알리바이만 깨면 되니까. 네. 글로 가요. 중요한 날짜가 8월 19일이죠. 네. 그날 행적을 쫓아갑니다. 네. 이 사람의 근무처는 가스 그 배달을 인제에 있는 하니까. 무슨 네. 무슨 가스 뭐 이를테면 뭐 신성가스, 대원가스 이런 가스 회사에서 이제 거기 가서 탐문해요. 그랬더니 이게 나와요. 이 사람이 취직한 거는 2013년 4월 초순이에요. 이 사람이 4월 초순에 취업해서 8월 19일까지 일했어요. 8월 18일 날 엄마하고 통화하고 8월 19일 날 일본 갔다 그랬잖아요. 네. 그날까지만 배달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일을 했지만 동거하는 과정에서 결근이 엄청 잦았고 8월 12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5번 결근했대요. 그러면 이틀밖에 일 안 한 거예요. 5번을 결근했으면. 그리고 8월 19일 날은 아예 출근을 안 했습니다. 출근 안 했어요. 8월 19일 날은 출근 안 했고 8월 22일 날은 투지 그 폰으로 일할 의사 없다고 판단해갖고 22일 날 해제해버렸어요. 9월 17일 날 발신자 제한 표시로 그럼 그 거짓말이죠. 두 번째는 시외버스 터미널 또 가봐야죠. 네, 그때 아까 CCTV는 확인을 없어요. 못했지만 없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12시 10분경쯤에 버스 타는 거 봤다고 그랬잖아요. 봤다 그랬잖아요. 보냈다 그랬잖아요. 노선표를 서울로 갔으니까 아마 여기가 동서울 쪽으로 가는 거기서는 버스밖에 없나 봐요. 동서울행밖에 없대요. 인제에서는 12시 10분에 지가 분명히 버스 태웠다고 그랬거든요. 12시 10분. 네. 근데 12시 10분에는 노선표에 없어요. 그 전에 11시 40분에 있고 네. 그 이후에 한 30분 뒤에 12시 40분에나 있어요. 그러면 요놈이 거짓말한 거예요. 아마 12시 10분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경찰이 진술하면서 적어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원점 재수사 모든 상황을 이제 재검토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최 씨를 범인으로 보고 범인의 증거 수집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화 내역을 하나씩 다시 보기 시작을 이제 합니다. 이게 재검토하니까 이제 이 잡듯이 보는 거죠. 네. 거기서 특이한 걸 하나 발견해요. 8월 19일 날 통화 내역을 봤더니 새벽 00시 30분. 네. 밤 12시에서부터 01시 24분 사이에 1시간 사이에 걸쳐서 이 최땡땡이가 지 엄마가 부산에 살고 있는데 부산에 엄마한테 7번 전화를 한 거예요.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자정이놈하고 막 7시간씩 전화를 주고받는 건 엄청 중요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볼 것도 없이 경찰은 부산으로 달려가야 돼요. 네, 엄마 만나야죠. 그러면 부산으로 가야 돼요. 부산 갔습니다. 8월 19일 날 한 00시쯤에 아들하고 계속 전화를 했던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랬더니 무슨 일 있냐고 거꾸로 물어봐. 무슨 일 있어요? 왜 그러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동거녀가 실종돼서 그런다. 어떻게 보면 며느리 같은 사람이 실종돼서 그런다 그러니까 엄마가 한참 있더니 그냥 혼잣말로 얘기했대요. 걔가 사고 친 거 맞네. 이 순간 이 말 듣는 순간 경찰들은 어떤 생각했겠어요? 맞네. 걔가 사고 친 게 맞네. 엄마가 이러니까 확실하다. 문제 있네. 그럼 그때 무슨 내용을 좀 주고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갑자기 전화 와서 뜬금없이 보고 싶다. 부산으로 오겠다. 지금 막 한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내가 술 취했으니까 위험하다. 운전해서 오지 마.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뒤로도 계속 전화가 왔다는 그게 거예요. 7번이네. 네. 그래서 같은 내용을 똑같이 하면서 차 가지고 계속 오겠다고. 나 지금 가겠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던 도중에 갑자기 엄마 나 사람 죽였어. 사람 죽였어. 엄마한테 자백한 거네. 네. 그때 그래서 엄마가 이씨 헛소리 하고 있어. 밤에 술 취해갖고 전화해서. 그래서 휴대폰을 확 꺼버렸다는 거예요. 이번엔 갑자기 아들이 문자를 딱 보냈대요. 사진 파일 그 멀티 메시지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볼 줄 몰랐대요. 그래서 확인을 못 해갖고 삭제하고 이제 어머니 잤대. 그래서 다시 이제 조사하려고 이제 부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거부해요. 출석 요구. 집에 안 들어와 우선.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체포영장을 신청해버려요. 이제는. 영장이 발부된 날이 11월 15일이에요. 그런데 그 직전 그 당일날 영장은 아마 이제 늦게쯤 나오잖아요. 네. 그 직전 08시 56분경에 이놈이 밖에서 술 먹고 낮에 집에 겨들어오는 거예요. 아침에. 그걸 딱 잡아가고 동행해버린 거죠. 이제 하나하나씩 자, 물어봅니다. 이제 가봅시다. 이제 8월 19일 날 너 인제 시외버스 터미널에다가 12시 10분에 내려줬다며. 버스 타는 거 봤다며. 네, 봤다며. 그랬더니 갑자기 아니요, 제가 그런 건 아니고 가방만 터미널에 가방만 내려줬는데요. 버스 타고 가는 건 못 봤어요. 네, 가방만 내려준 게 12시 10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또 말을 바꾸고요. 네. 그럼 너 왜 그때 저번에는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아내 그때 피곤한 바람에 내가 진술을 잘못한 거라고. 참 미치는 거예요. 얄미워 이거.
말을 조금씩 바뀌면서 피곤했다든지 제가 잊어버렸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죠. 두 번째 또 희한한 거 있죠? 아까 분명히 9월 17일쯤에 그 투지폰으로 발신자 제한 표시가 있어서 서로가 9월 17일 날? 네, 5, 6분 통화를 했다 그랬잖아요. 네. 8월 22일 날 죽었어요. 그 투지폰은. 네. 그러니까 그거 받았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죠. 출국 현황도 거짓말이잖아. 일본 간 사실이 없으니까 네. 그것도 들이대요. 그리고 그다음에 어머니 진술. 네. 부산까지 가서 어머니 진술 받았잖아요. 내가 사람 죽였다고 얘기한 거. 거기서 게임 끝난 겁니다. 형수님 담배 하나만. 이겼어요. 게임 끝난 겁니다. 네. 그래서 담배를 딱 한 모금 핍니다. 내가 했습니다. 한 대 피우고 나서 자백합니다. 여기서 이제 경찰 이긴 거죠. 자, 네. 내가 죽였고요. 차에 그 메모리 카드 아까 발견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거 수사 혼선 주려고 그걸 빼던 중에 요만하니까 떨어뜨리는데 못 찾았대.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너 시신 어디 있는지 얘기해라. 음. 그랬더니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예. 11월 16일 날 음. 수색을 해서 시신을 발견을 하는데요. 강원도 양양의 구룡령. 56번 국도변 절벽에 10m 아래. 예. 어이구 낭떠러지예요. 네. 거기에 이불로 가서 찾았죠 경찰이. 네, 이불로 동동 쌌대요. 사건은요. 바로 8월 18일 날 예. 이 최땡땡이가 혼자 그 가가지고 술이 떡이 돼갖고 이제 터덕터덕 집에 들어오네. 집 앞 골목에서 A 씨 동거냐고 딱 마주친 거야 둘이. 근데 그 A 씨도 약간 술에 만취해 있었던 네, 술 상황이었던 취해 거예요. 있었대요. 네, 그러니까 둘이 이제 만났는데 야, 너 인제바닥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더니 어떤 남자랑 술을 마시고 지금까지 있다가 들어오는 건데 그 또 A 씨도 만만치 않아요? 야. 너도 지금 술 마시고 들으면서 왜 나한테 뭐라고 그래? 거기서 그냥 푸다닥 하고 말았어야 되는데 이게 집으로 들어가서 시작이 또 된 거예요. 집 안으로까지 가서. 네, 그러면서 이 최 씨가 아마 이 싸움 도중에 A 씨 뺨을 때렸나 봐요. 뺨을 때리니까 예. 물어버렸죠 또. 네, A 씨는 또 물었는데 그 사이에 목을 한 5분 정도 졸랐다고 그래요. 침대에 눕혀놓은 상태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놈이 이제 부산에 있는 어머니한테 7통화했죠. 자정이 넘어서부터 밤 1시 20분, 01시 20분까지. 저 사람 죽였다고 그러는데 엄마가 별 반응이 없으니까 실제로 죽은 A씨 얼굴 사진을 찍어 보낸 거예요. 나중에 이 보건회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8월 27일 날 이제 02시에 시신을 트렁크에 이제 시신을 넣고 출발했는데 그때 비가 오고 있었대요. 그래서 한계령 올라가면서 옷가지 같은 걸 하나씩 버렸다고 그래요. 창밖으로 이렇게 던지면서. 그리고 8월 27일 날 03시 40분 네. 시신을 낭떠러지에서 굴려서 던집니다. 제가 이제 그 형량 알아보려고요. 저 연락을 많이 시도했는데 거의 연락이 안 돼서 엄청나게 시도하다가 우회적인 방법으로 누구한테 얘기 들으니까 확정적으로는 얘기 안 하고 20년 정도로 기억한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하늘나라 가서는 절대로 이런 세상 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A씨의 그 명복을 진짜 진심으로 빕니다. 네, 교수님. 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